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공무원 교육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정치나 지연, 학연, 혈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금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천문학자로서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쪽 길로 들어서게 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걸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천문대장으로서 할 일은 다 했고, 자 이제 뭐하고 살다 죽을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이렇게 하늘이 딱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오늘 대략 6가지 테마를 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저는 역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문으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절대로 단군 조선을 신화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신화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그분은 아주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조차 들을 기회도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은 그냥 다양한 의견을 그냥 들어둔다, 그 판단은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주장이 꼭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저는 과학자라 잘 안 믿습니다. 누가 말해도 믿질 않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확신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제가 왜 조선을, 그러니까 일반 역사에서 뭐 그 시대 뭐 동굴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청동기가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청동기가 다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수정이 됐지만, 저는 그 단군색이라는 책에서 그 무진 50년 오송치루라는 그 9글자가 있습니다. 저게 우리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졌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게 무진 50년이 BC 173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단군조선만 생각하더라도 BC 2333에 생겼으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축구라면은 조선이 거의 전반전이에요. BC 2333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프타임 때 이제 고구려가 생기고 어쩌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지금 2017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BC 2333에 축구가 시작됐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내려와서 건국했다, 개국했다 이 말이 있죠. 요새 건국이란 말이 하도 혼돈을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개국이란 말을 씁니다. 원래 신라가 개국했다 해도 사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말하는 개국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된 걸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좀 이따 배달까지 얘기하면서 다시 또 하여튼 지금 개국, 건국 요 말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전부 그런 뜻한 얘기가 아닐까. 근데 이 무진 50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반 한 15분 정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식민사학에서 단군이 그 킥오프했다, 전반전 시작했다는 역사만 있으니까 그거를 신화라고 바꿔버리면 우리나라 역사 전반전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킥오프한 거, 신화라는 말은 듣기가 좋아서 신화지, 제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다는 얘기는 제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실제 역사 인물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단군을 신화라고 듣기 좋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나라 역사가 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을 하려면 일본 서기가 우리나라 역사보다 길어야 되는데, 그 하리큐의 그 고조선 역사 날리는 방법이 바로 단군 신화라는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데 BC 1733이면은 그럼 전반전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한 사분밖에. 그런데 BC 전반 15분에 이런 놀라운 9글자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무진 50년이 BC 7733이고 무진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60을 더하면 BC 2333이 되니까 만약 60갑자가 그때도 있었다면 단군조선은 무진년에 건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 대전에 오성이 무진 50년 오성이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오늘 밤에 다 보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태양계를 돌다 보면 어떨 때는 오늘 밤에는 수성, 금성만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지금 저녁안을 보시면 지금 금성이 보이는데, 금성이 이제 4월이 되면은 그 다음 새벽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성은 10개월간 낮에 보이고 10개월간 밤에 보이는데 이번 3월 말에 저녁별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다시 새벽별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하는데
1년에 6개월은 놀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반은 금성은, 그러니까 금성은 새벽별이 아닙니다. 반은 새벽에 보이고 반은 저녁에 보이는데 그것이 3월 말에 올해는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오성이 한 번에 다 취합한다 할 때 취자니까 르우라는 별 옆에 다 모였다라는 기록입니다. 근데 이런 기록이 있으면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천문 기록은 개인이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고, 천문대가 있었으면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나라가 있을 수가 있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님들은 문헌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컴퓨터를 돌려보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돌려보면 지금 행성의 그 공전은 굉장히 일정하기 때문에 약 10,000년 전 걸 돌려도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돌려봤습니다. 이건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천문학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저거 국산 제일 싼 거는 저 돈 내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5만 원짜리부터 뭐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제일 싼 걸 돌려도 저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그 머리가 나쁜 겁니다. 한마디로. 예. 의심을 할 걸 해야지 이거는 뭐 의혹이나 뭐 무슨 말을 붙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 들려보니까 이거는 제법 제일 정확하다고 알려진 스테리나잇이라는 그 미국 소프트웨어입니다. 보니까 이 달력은 지금 달력이에요. 그때 무슨 양력 7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달력으로 일단 1년이 틀립니다. 아까 1733이었는데 1734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용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약 4,000년 전 일을 우리가 이게 4,001년 전인지 4,002년 전인지 뭐가 중요합니까? 1년 오차가. 그 다음에 달력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년 안에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바로 그걸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해와 달 사이에 5개 행성이 이렇게 컴퓨터로 돌려보면 해가 지고 나서 깜깜한 하늘이 5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별로 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이쁘게 그림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제 선배 누군가는 밤하늘에서 이걸 보고 필사적으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 다음에 달은요, 달은 하루에 한 점씩 동쪽으로 이동해버려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는 사실 요 상에 껴있었어요. 더 이쁩니다. 그 다음 하루가 지나서 이리 온 거고 다음 날은 떨어져서 이탈을 해버리지만 요 행성 5개는 이 흩어지는데 한 보름 걸립니다. 이게 행성이 눈에 보는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성만 해도 88일 걸려서 도니까 선생님들께 조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아 이게 해고 우리가 태양계를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태양계 면이에요 지금. 태양계 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성이면은 얘는 여기서 이 해를 갖다 이렇게 도는데 옆에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성이 이렇게 돌아서 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게 왕복 운동을 하는 거는 해를 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질 않고 맨날 원만 그리니까 다 죽은 학문이 돼요. 실제로는 하늘에서 보면서 아 이건 목성이니까 수성은 가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기도가 작으니까. 근데 목성은 반대편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맨날 그림을 그리면서 수성은 해에서 멀리 못 도망가지만 목성은 해 반대편에 있을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진짜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질문할 때 보면 박사님 저 수성금성이 다 이렇게 보시기 좋게 이렇게 도는데 왜 한 개라도 이렇게 도는 게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애들이 좋은 질문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성금성 애우는 게 과학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분명히 이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단군색이라는 책은 고려시대 책인데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저자도 전에 내려오는 거를 필사적으로 옮긴 거지 그 사람이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맞는다는 거는 저는 그래서 옛날 어떤 한단학회 뭐 만들어질 때나 그럴 때 제가 한 10분 시간을 주고 모두 발언 좀 해달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조선은 천문학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나라였다. 이건 내 명예를 다 걸어도 된다. 이거 틀릴 수가 없다. 고등학교도 천문반에다 똑똑한 애를 증명할 수 있다.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IQ가 100이 안 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걸 포함해야 됩니다. 다른 걸 설명하려면.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좀 제가 불안했는데 작년에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 얘기를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밝힌 게 아니고 제 서울대 천문학과 후배 나대일, 박창범 두 사람이 아예 논문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오래됐습니다. 93년도 논문입니다. 한국천문학회 지에
나대일 박창범의 단군조선의 천문 기록에 대하여라는 아주 논문이 이미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용도 모르고 주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수히 공격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고조선이 존재했다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한 겁니다. 다 식민사학을 배워서 막 다들 반신반의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서울시 수도권 인구가 2천만 아닙니까? 여기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물론 더 못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래서 저는 또 더 떳떳한 게 뭐냐면 이게 제 논문이면 자화자찬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못 다녀요. 제가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산무에서 제 강의를 자꾸 우리 발예름 선생님이 홍보를 하는데 너무 과장해서 홍보하시니까 내가 좋아요를 못 누르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다 누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가서 실망하면 어떡하나 실망겠지 뭐.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자 어쨌든 이건 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제가 얘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저 인터넷에 떠도는 사람들 말을 믿냐고요. 전공한 사람들이 그게 제가 잘한 게 있다면 이제 EBS 강의를 할 때 PD하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편집하지 마라. 내가 환단곡 얘기할 건데 편집하지 마라. 아까 그 단군색이라는 책이 바로 환단곡이 책 한 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공중파에서 아마 점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이제 제가 그 제기했다는 정도. 제 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단군조선은 그러니까 빨간색은 나쁜 겁니다. 파란색은 하늘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저는 저 파워포인트 저 비서시키거나 누가 안 시켜요. 그냥 이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글씨 큼직큼직하고 그림 많아서 저 뒤에 앉은 사람도 보이면 되는 거지. 뭐 저는 뭐 달리 그냥 이 글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단군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근데 이 배달족은 뒤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전반전은 배력을 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짤로 말하는데 중국은 상고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화하민족하고 배달민족 둘을 얘기하는데 화하민족이 이제 오늘날 중국은 한족이죠. 우리도 한족인데 한자가 달리니까. 그래서 그 배달족은 우리가 상고사를 전반전은 다 우리가 지배를 했고 후반 들어서 우리 못난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먹고 잘 산다고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옛날 세계일보 칼럼에 썼습니다만 우리나라 영토가 지금보다 좁았던 적이 없어요. 역사도 제대로 못 가르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대주의에 빠져 사는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천문대장 원장을 하면서 일본, 대만, 중국 다 가봤는데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도 텔레비전 광고를 하면 가만히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삼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광고를 한다 그러면 끝에 가서 꼭 뭐 샘성하고 뭐 이렇게 영어로 본토 발음하면서 달아주는 이상한 그 버릇이 생겼어요.